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일본 정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물불 안 가리고 일본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은 다방면에서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상황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시다 총리, 아키타는 언급 안 하고 한국 폭우 피해의 깊은 슬픔. 얼마 전 키시다 총리가 한국 비 피해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로 인해서 일본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아키타 현의 경우 관측 사상 최대 폭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었는데 국내 비 피해에 대한 언급은 없고 가장 먼저 한국을 언급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잠깐 살펴볼까요? 키시다 씨가 일본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역대 총리 중에 이렇게 혐오감이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가족 모두 투표하러 갑니다. 자민당에는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또 자민당 찍죠 뭐. 어디까지 한국에 신경 쓸 것인가. 후쿠오카, 쿠마모토, 야마구치, 아키타에 그런 말을 전했나? 형편없는 총리 같으니라고. 정부에게 이렇게나 분노한 적이 없다. 호쿠리쿠 지방은 항상 자민당이었다. 더 이상 자민당은 안 된다. 키시다, 국내를 봐라. 증세 전에 국민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느껴라. 이런 아들로는 안 될 거다. 힘내라 유신. 이래놓고 결국 응원한다는 게 유신에 응원하고 있네요. 아들 얘기가 나와서 잠깐 짧게 키시다 아들하고 가족 스캔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키시다 총리는 자신의 아들 키시다 쇼타로를 총리 비서관으로 세웠습니다. 키시다 총리 역시 세습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올해 1월 키시다 총리를 따라 나선 비서관 아들이 영국, 프랑스를 방문해서 공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용차를 타고 버킹엄 궁전을 관광하거나 런던에 있는 헤롯 백화점에서 개인적으로 쇼핑한 것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키시다 쇼타로 비서관이 총리 공간의 공적 공간에서 친척들을 불러 송년회를 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키시다 총리는 송년회를 시작할 때 인사만 잠깐 하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일본 내각이 출범할 때 대신들이 모여서 기념 촬영하는 장소인 붉은 용단이 깔린 계단에서도 친척들과 기념 촬영을 했고 친척 한 명은 아예 들어 누워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편안해 보이네요. 총리가 연설하는 자리에서 장관 놀이를 하는 키시다 총리의 조카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적 공간을 사유화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에는 5월 29일 키시다 쇼타로 비서관은 사직했습니다. 아들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 4월에는 키시다 총리의 부인인 키시다 유우코 부인이 단독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총리 부인은 단순한 민간인임에도 모든 경비를 국가 세금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 결과 키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이 7월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한다는 응답이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5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금까지 언급한 논란과 마이넘버 카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자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이미지는 악화되고만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이넘버 카드를 반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마이넘버 카드 문제가 키시다 정권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눈에 띄는 댓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역 시절 IT 대기업에서 품질 관리에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위적 실수가 다발하는 허술한 시스템은 양식 있는 디자인과 리뷰, 출하 심사를 통과할 리 없다. 어느 벤더가 담당하고 있었는지는 대체로 추측할 수 있지만 유착에 의해 부실 시스템으로 이익을 계속 챙기고 있는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저품질 물건은 많은 관공서 시스템이나 상당수의 지자체 시스템, 그 밖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키시다 총리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국민을 바닥으로 끌어내릴 헬게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증세입니다. 일본인의 평균 연봉은 443만 엔입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4,02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월급으로 따진다면 3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고 한국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세금입니다.
일본에서 국민 부담률은 47.5%로 새우 실수입을 따진다면 16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몇 년 전부터 자민당 정부는 방위비를 GDP의 2% 이상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돈을 방위비로 돌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5%였던 소비세가 8%, 그리고 지금은 10%까지 올라갔는데 15%까지 올린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인상에 대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책에 대한 증세안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때문에 생활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출산도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말 황당한 것은 전기차에 대해서 달림만큼 낸다는 주행세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퇴직금 증세안입니다. 퇴직금 증세에 반대의 목소리를 올린다면 지금 초우대 세금 공제를 노리고 있다. 퇴직금 증세는 퇴직 소득 공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설명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퇴직 소득 공제액이 아무리 오래 일해도 40만 엔으로 고정돼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근속연수 5년 이하 퇴직금 300만 엔을 넘으면 무려 50%의 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래 일해도 짧게 일해도 모두가 손해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키시다 정권 셀러리맨 증세 바닥 없음, 장학금, 누적연금, 실업급여도 리스트업, 아베노믹스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전문가 경종. 이 외에도 배우자 공제, 부양공제, 생명보험 공제, 실업급여, 유족 기초연금, 급여형 장학금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그만한 혜택을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무조건적인 국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는 다른 줄 아냐? 우리도 똑같이 일본 따라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일본을 그대로, 아니 일본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자주 다른 나라를 예로 들어 증세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의 수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분명히 낮은 수준임을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아시아권에서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저임금이라는 현실. 어떻게 된 거야 일본 정부는? 노인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매일같이 병원에 다니는 것도 그만두길 바란다. 그것 말고도 할 일은 많이 있잖아. 시시한 논의를 하기보다 지혜를 짜낼 수 있는 인재를 정부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5세 이상의 의원은 정년 퇴임해도 좋을 거다. 평균 45세 정도로 지금을 알고 있는 우수한 젊은이가 활약해 주었으면 한다.